이 화장실만 봤을 때는 여기가 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상상을 잘 못하실 거예요. 대공사죠,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파트에서도 어렵지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플랜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30-40년이 넘어가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기능성과 신미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에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하자 부분, 그리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미성의 경우에는 사실 신미성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해서 30-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싹 아파트 인테리어 갈아엎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강조드린 부분을 저희가 시공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걸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공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골조, 즉 내력벽과 슬래브, 바닥, 천장을 빼고는 싹 다 남김없이 철거하고 다시 다 공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5가지 포인트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0-40년 전에는 단열 기준이 지금의 법규보다 훨씬 더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단열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열 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단열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창호 공사를 같이 교체를 하게 되는데 시공할 때도 창틀의 프레임과 샤시 사이에 유격이라든지 바람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침입 부분들이 없게끔 꼼꼼하게 단열 작업을 할 필요성도 있고, 이때 외벽에 크랙이 있는지 그로 인한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더불어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관인데요. 예전에 30-40년 전에는 난방 배관 자체도 엑셀 배관이 아닌 동파이프라든지 강철 배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에 의해서 부식되고 또 조인트 부분이 헐거워지고 그 사이로 물이 많이 새거든요. 난방 배관뿐만이 아니고 난방 분배기 자체의 부속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에 따라 노후화되면서 그 주변에서도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40년이 넘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난방 배관을 싹 철거하고 새롭게 분배기 교체부터 난방 배관을 다시 깔고 있습니다. 애초에 향후에 발생할 누수의 그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거죠. 전기 배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관이 우리 몸에 비유를 하자면 배관이 혈관이라면 전기 배선은 신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는 당연히 분전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기 배선을 새로 입선 배선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각보다 간과하기 쉬운데 의외로 저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꼭 철거 후에는 윗집에서부터 발생한 우리 집이 피해를 입고 있었을 수도 있는 누수 흔적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싹 했는데 몇 달 후에 지나서 이상한 누런 흔적들이 도배지에 퍼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 고객님들이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경험에 의해서 이거 윗집의 누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윗집의 문제다 우리 집의 문제다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새로 싹 꽂혀서 새 집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그 피로도 높은 공사를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저희가 싹 전체 철거를 했을 때 윗집이라든지 외벽에 의한 누수로 좀 변색이 된다든지 물이 살짝 배었다가 말랐던 흔적 같은 건 없는지, 그래서 원인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행여 윗집에 누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은 윗세대 분께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이 철거의 흔적을 같이 함께 내려와서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또 갓 공사한 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참에 같이 좀 함께 조치를 취합시다 라고 설득을 해서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천장을 철거하다 보니까 성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은 성면을 거의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면이 암을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유해 물질이거든요. 발견한 이상 성면을 당연히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철거 업체 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성면 철거는 발견된 즉시 성면 철거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성면 철거 의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분량이 폐기물로 나왔다는 것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공했던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주방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된 흔적이 느껴지죠.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새로 이제 냉장고는 구매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장독대처럼 생긴 김치 냉장고도 있고 한데, 이 주방이 정말 조리하거나 생활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또 이 냉장고라든지 키 큰 가전제품이 거실과 이렇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구조도 답답하고 동선도 불편한 그런 주방이었고, 심지어는 이게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이 가스레인지 뒤편으로 세탁실이 있는데 요즘 나온 세탁기는 전혀 안 들어가요. 워시타워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댁도 그냥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획기적으로 바꿨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대면형 아일랜드와 냉장고장, 키 큰 장, 그리고 뒤에 보조주방과 세탁실이 있는 그런 3중 레이어드의 병렬형 구조의 주방과 보조주방을 구성을 했습니다. 세탁실을 부신 건가요? 네, 사실 주방 뒤편으로 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고객님들은 신혼부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방 3개를 다 주무시는 방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를 보조주방 겸 세탁실로 개조를 하고, 대신에 이 벽체를 싹 다 철거해내고 대면형 아일랜드를 넣고 보조주방과 주방을 가로막는 그 벽을 키 큰 장으로 구성해서 가구로 한 번 더 막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면형 아일랜드를 조성을 했는데, 특히 복도형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복도에서 거실 주방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와이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느 때와는 달리 대면형 아일랜드를 동선까지 고려했을 때 아주 와이드하게 뽑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한 2800, 그러니까 즉 2m 80 정도에 저희가 생각하는 너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의 대면형 아일랜드를 넣고, 아일랜드 뒤편에 냉장고장과 키 큰 장을 배치를 해서 좀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는데, 사실 이런 주방을 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조주방을 어떻게 구성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장과 키 큰 장 뒤편으로 간살 슬라이딩 도어를 하나를 설치했어요. 이 간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병렬형으로 세탁기,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실을 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아주 많은 수납장을 구석구석 짜가지고 소형 가전제품들, 그리고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이동형 인덕션 넣을 수 있게 콘센트도 배치해드리고, 조미료라든지 뭐 생활집기 이런 것들 배치할 수 있게 수납을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조성을 해드렸거든요. 이 보조주방이 슬라이딩 도어로 저는 주로 구성을 하거든요. 포켓도어 또는 슬라이딩 도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바로 보조주방으로 가서 뭐 물건을 찾아서 꺼내야 할 때도 있고, 빨래가 다 돼서 갑자기 빨래를 건조기로 옮길 때도 있는데, 요리하다가 젖은 손으로 또 손잡이를 열어서 들어가고 했을 때 동선도 불편하고, 문과 뭐 가전제품의 도어들 이런 것들의 간섭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주방과 보조주방 사이의 그 관계는 저는 슬라이딩 도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 댁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개방감도 살리면서 너무 딱 차단된 느낌을 받지 않게 하려고 간살 슬라이딩 도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뭐 그냥 어떨 때는 열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필요할 때는 닫혀진 간살의 무늬가 또 하나의 디자인적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면 아유 뭐 신혼부부니까 방 하나 저렇게 과감하게 없앨 수 있지, 우리는 아이가 있어서 저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삼풍 아파트인데 여기가 같은 평형대를 다른 고객님 댁도 시공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댁은 아이가 한 명이 있고 부부가 생활하는 집이어서 방 2개가 다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보조 주방과 메인 주방, 이 연계성을 갖고 있는 주방을 구현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주방을 편리하게 구성해드렸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주방은 대면형 11자 주방은 아니고 디귿자 주방이에요. 워낙 요즘 대면형 아일랜드가 유행이다 보니까 디귿자 주방 오랜만에 보시게 될 텐데, 사실 디귿자 주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 주방에선 2가지 공간이 중요한데, 하나는 수납, 2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주방 상판에서 쾌적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귿자 주방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조리한 음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조리 동선의 길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디귿자 주방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대신 디귿자 주방으로 구성하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게 화이트 톤 베이스로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인덕션, 개수대, 그리고 아일랜드 한편에는 바 의자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3인 가족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디귿자로 구성되어 있는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 대면형 아일랜드는 아니지만 제일 끝에 디귿자 부분이 거실과의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좀 탁 트인 전망을 마련해 드림으로써 충분히 그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했습니다. 욕실 하나를 2개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파트에서도 어렵지만 가능해요. 어차피 저희가 난방 배관을 싹 다 새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싹 다 철거하고 나면 원 슬래브만 나오거든요. 그 원 슬래브에 기초 난방 배관에 앞서서 급배수 오수 설비 배관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수 배관에서 스타트는 해야 됩니다. 뭐 저희가 갑자기 막 새로운 오수 배관을 매설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있는 오수 배관을 가지치기 하듯이 연장해서 변기 자리, 그리고 세면대 자리, 욕조 또는 샤워 자리를 하나씩 더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쉬운 공사는 아니에요. 저희가 시공했던 삼풍 아파트의 경우에 안방 안에 화장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이 화장실이 생기는 만큼 안방의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안방 베란다를 확장해서 안방 내부 공간은 최대한 더 줄어들지 않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콤팩트하지만 모든 기능을 갖춘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드리고자 아주 정밀한 설계를 했는데요. 거실 화장실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벽을 이용해서 배관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양변기와 욕조 그리고 세면대를 배치를 해서 구성을 해드렸어요. 제가 화장실을 사진 보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비포 사진인데 정말 오래됐죠. 사실 이 화장실이 거실 화장실이었어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주 오래된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도 고치고 이 화장실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벽을 저희가 좀 벽체 위치를 조정해서 방수까지 하고 화장실 하나 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화장실이 먼저 어떻게 탈바꿈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짠! 이 화장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데, 이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양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이 배열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로 변경했다는 점 빼고는 큰 변경 없이 시공이 됐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웜한 그레이톤의 타일을 사용해가지고 좀 전체 무드를 잡아주고, 조적 파티션을 통해서 구분하고, 또 바닥에 단차를 미세하게나마 줘서 샤워부스 공간은 습식 공간으로, 그리고 양변기와 세면대 공간은 건식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성을 해드렸고, 딱 문 열리자마자 보이는 벽은 약간의 재질감이 있는 그런 타일을 이용해서 좁은 욕실이지만 시선이 한 번 더 좀 풍부한 텍스처에 꽂힐 수 있게 만들어드려서 심플하지만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무드를 한 번 더 잡아드린 그런 욕실이었고, 이 욕실을 연장해서 지금 안방에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드렸는데, 안방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볼륨,
이 도어가 하나 달려있는 이 사각 볼륨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 문을 열면 카운터 세면대가 무려 설치를 했어요. 카운터 세면대에 매립수전, 그리고 카운터 세면대 아래로 서랍장, 그리고 아래는 또 선반장을 배치해서 바구니를 넣어서 각종 소모품들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이 도어가 열리면 도어 뒤편으로 양변기를 배치해서 안방이니까 딱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양변기가 적나라하게 있는 게 또 쾌적한 모습이 아니니까 좀 좁긴 하지만 양변기 배치하고 정면으로는 딱 세면대 배치해가지고 마치 호텔 세면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무드를 조성했고, 거실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카운터 세면대 왼쪽 편으로 조적 파티션을 마련해서 이 안쪽으로는 욕조를 세팅해드렸어요. 욕조는 당연히 습식 공간이니까 조적 파티션으로 가뜩이나 또 분리가 돼서 습식 공간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사용하시고, 이 카운터 세면대가 위치한 곳은 맨발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건식 공간으로 마련해드렸어요. 이 화장실만 봤을 때는 여기가 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상상을 잘 못하실 거예요. 대공사죠, 사실? 원래부터 있던 화장실을 그냥 깨끗하게 고쳤다 수준이 아닌 없는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낸 거니까 굉장히 큰 공사긴 해요. 대표님, 근데 욕실도 하나 생기고 주방도 넓어지고 다 너무 좋은데 그럼 집이 좁아지지 않나요? 당연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주어진 면적을 잘 분할해서 최대한 기능과 편의성에 맞게 잘 계획해드릴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실평수 25평, 30평을 40평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아파트를 두 채를 붙어있는 집을 사시면 또 모를까. 실제 면적이 다소 좁아질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집에 들어섰을 때 집이 너무 좁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디자인이나 톤 앤 무드를 맞춰서 하거든요. 그 비포 사진 한번 여기 보시면은 베란다 확장이 안 되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복도 사진을 보면 엄청 두꺼운 몰딩과 문턱,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도어 색상, 벽지, 바닥 색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만해 보이는데요. 짠. 지금 저희가 공사 끝나고 촬영한 사진인데 어떻게 좀 좁아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넓다, 좁다 이 부분은 상대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무몰딩, 무걸레바지, 히든도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뻐서 유행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능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공간을 시야적으로라도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확장감 있게, 개방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키 포인트 역할을 하기도 해요. 지금 딱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복도에서 첫 번째로 안방문이 보이는데 이렇게 히든도어에 그냥 고객님께서 스타일링을 고각으로 딱 하나 해놓으셨는데 거의 갤러리 수준으로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벽과 천장에만 도배, 필름, 페인트라는 3가지 마감재가 들어갔는데도 이게 서로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게끔 자연광에도 비춰보고 노란 불빛에도 비춰보고 하얀 불빛에도 비춰보면서 이질감 없는 조화로운 마감재 선택을 하는 것에 굉장히 유념했습니다. 또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주방 거실 공간으로 점차 진입하다 보면은 아일랜드 주방이 위치하고 그 너머로 탁 트인 거실을 마주할 수 있는데, 이 거실 기존보다 정말 저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고 실제로 고객님들도 걱정했던 것보다 집이 그렇게 좁지 않네요. 그리고 걱정했던 것보다 층고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닥은 일부러 어두운 색으로 좀 눌러줘서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 그리고 벽과 천장은 다른 마감재들끼리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최대한 일체감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가지고 좀 벽과 바닥을 최대한 팽창하는 듯한 효과를 줘서 심리적으로라도 너무 천장이 낮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벽이 너무 좁게 느껴지지 않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 슬림한 텔레비전과 사운드바, 셋탑박스까지 이 벽체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선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이 벽 뒤로 HDMI부터 시작해서 전원선까지 이 벽체와 사운드바가 서로 보이지 않게 벽 속에서 다 연결될 수 있게 설계를 했거든요. 어수선하게 배치되지 않게 하는 게 또 집을 좀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하는 게, 여기 거실의 TV월 한쪽 편에 보면 약간 이렇게 곡선이 감싸도는
벽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베란다를 확장하다 보니까 사실 실외기 넣을 공간이 필요했어요. 베란다라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진 않았는데 실외기는 어딘가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방 베란다 한 켠을 사용하자니 안방이 좁아지고, 거실 베란다 한 켠을 사용하자니 거실이 좁아지고, 그래서 안방과 거실 그 사이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실외기실을 배치했어요. 이게 상상해보자면 TV월이 있고 실외기실이 탁 직각으로 꺾여져서 있었더라면은 너무 갑자기 탁 위압감을 줬을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일부러 멋을 부린 것처럼 유려한 곡선벽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실 실외기실이라는 기능이 있긴 했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긴 했지만, 그 벽을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감싸줌으로 인해서 너무 은은하고 밋밋할 수 있는 거실을 약간의 디자인적 요소로 풀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능성, 신미성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기능적인 것을 잘 담아내면서도 그것이 흉측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결국은 신미성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곤 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은 정확하게 35년 된 삼풍 아파트예요. 정말 너무너무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렇게 완전히 구조 변경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레이아웃 변경과 또 전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모습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여기 내부 사진 찍었을 때 이 구조는 삼풍 아파트에서 보이던 구조네? 라고 전혀 예측도 할 수 없게끔 탈바꿈했어요. 고객님이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서 업체 선정하실 때도 엄청 고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챌린지들, 어려울 수 있는 난공사일 수도 있는 것들을 만났을 때 이 골치 아픈 공사인데 이러면서 꺼려하지 않고 저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연구과제처럼 챌린지하는 모습에 저희를 선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저는 모든 저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기능과 심미적인 부분, 편의성, 그리고 조화성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충족시켜 가면서 솔루션을 찾고 고객분들한테 그런 결과물들을 딜리버리 해드리는 게 저희의 미션이고, 좀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현장들을 만날 때면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설레기도 한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